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문을 열면 훅 하고 끼쳐오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 막히는 계절,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름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던 추억, 윙윙거리는 매미 소리, 아니면 열대야의 잠 못 이루던 밤. 저마다 각기 다른 풍경을 마음에 품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저에게 여름, 특히 6월의 끝자락은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부끄럽고 또 가슴이 시릴 만큼 아련한 참회의 계절입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던 어느 날, 저의 오만했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빨리 가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과 그런 저를 아무 말 없이 품어주었던 한 선생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잊고 지냈던 소중한 풍경 하나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솔직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저 자신을 까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그 살벌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아이를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시던 그 유별난 엄마들, 아이의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스케줄을 분 단위로 쪼개 관리하며 옆집 아이가 선행 학습을 어디까지 나갔는지 감시하듯 체크하는 그런 엄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를 속물이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허영심 덩어리라고 손가락질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한마디 하자면 제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의 공기가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는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외부와 단절된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노란색 학원 셔틀버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지 안을 점령하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의 대화는 기승전 입시로 귀결됩니다. 철순애는 이번에 영재원 합격했다더라. 민지 엄마 이번에 대치동에서 내려온 수학팀 수업 자리가 하나 남았다는데. 들어올래?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 애는 그냥 건강하고 밝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무능력 혹은 방관으로 취급받는 곳입니다. 뒤처진다는 공포, 내 아이만 도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서늘한 공포가 이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지배하는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공포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더 비싼 옷을 입히고 더 유명한 학원을 보내며 저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려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뒤편 그늘진 구석에 자리 잡은 신 피아노 교습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혐오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낡은 판자촌과 야산이 밀리고 그 자리에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초고층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모든 것이 직선으로 반듯하게 정리되었죠. 그런데 딱 한 곳 단지 후문. 바로 옆에 붙은 그 2층 양옥집만이 재개발의 광풍을 비껴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집주인이 보상금을 더 받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알박기 형태로 남았다는 소문도 있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 때문에 절대 집을 팔지 못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입주민들에게 그 집은 눈의 가시이자 흉물이었습니다. 붉은 벽돌은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검게 변색되었고 기와 지붕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담장 너머로 제멋대로 자라난 감나무 가지들이 인도를 침범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기 일쑤였습니다. 매끈하게 닦인 아스팔트 도로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낡고 음침한 적산 가옥은 마치 세련된 명품 정장에 묻은 김치 국물 자국처럼 지독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그 집 대문 옆에는 신 피아노 교습소라는 촌스러움의 극치를 달리는 나무 간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요즘 피아노 학원 이름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화, 줄리어드, 비엔나 같은 이름을 붙이고 실내 인테리어는 카페처럼 꾸미는 게 추세인데 제 성을 따서 그냥 신 피아노라니요. 심지어 그 간판 글씨체조차 7, 80년대 웅변학원 간판에서나 볼 법한 궁서체였습니다. 제 아들 준우를 그곳에 보낸 건 순전히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하교 후 영어 학원 셔틀을 타기 전까지 딱 50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집에 데려왔다가 다시 내보내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다고 놀이터에서 놀리기엔 불안했죠. 그때 같은 반 엄마가 넌지시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준호 엄마 시간 때우기엔 거기만 한 대가 없어. 후문에서 뛰면 1분 거리잖아. 시설은 좀 구린데 원장님이 애들을 잡지는 않아서 스트레스 풀기엔 괜찮아. 시간 때우기. 딱 그 용도였습니다. 저는 큰 기대 없이 그저 아이를 안전하게 맡아줄 보관소 정도로 생각하고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처음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제 코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열리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 과거로 떨어진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시멘트가 깨진 수도가가 있었고 빨랫줄에는 주인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펑퍼짐한 몸빼 바지와 늘어난 러닝셔츠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하고 끼쳐오는 그 특유의 냄새. 오래된 나무가 삭으면서 내뿜는 퀴퀴한 냄새와 멸치 육수를 우려낼 때 나는 비릿하고 구수한 냄새 그리고 낡은 종이 냄새가 뒤섞인 도저히 2020년대 강남 한복판의 학원이라고는 믿기 힘든 냄새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준호 어머님이시구나. 주방 쪽에서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걸어 나오는 원장님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그녀 신 원장님은 제가 상상했던 피아노 선생님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가녀린 몸매에 우아한 투피스를 입은 세련된 여성이 아니라 뽀글뽀글하게 볶은 파마머리에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 그리고 무릎이 튀어나온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60대 초반의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엄마가 아주 탤런트 뺨치게 미인이시네. 우리 준호가 누굴 닮아 그렇게 잘생겼나 했더니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원장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의 감촉, 손톱 밑에 낀 거무튀튀한 흙대를 보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쾌함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의 손이 피아니스트의 섬세한 손이 아니라 반이라는 촌부의 손 같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싫었습니다. 거실을 개조해 만든 레슨실의 풍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유행이 지난 지 한참은 되어 보이는 촌스러운 옥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지에는 세월의 때가 타 누렇게 변색된 부분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피아노의 상태였습니다. 브랜드조차 알 수 없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3대가 각 방에 놓여 있었는데 피아노 뚜껑 위에는 하얀 레이스 덮개가 씌워져 있고 그 위엔 칠이 벗겨진 못난이 삼형제 인형, 먼지가 뽀얗게 앉은 조화 꽃바구니, 그리고 짝이 맞지 않는 메트로놈 따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달려 있었지만 금성사 마크가 찍힌 골동품이라 덜덜거리며 소음만 낼 뿐 습기를 머금은 눅눅한 공기는 전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아, 실수했다.
이건 아니다. 제 이성이 당장 이곳을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엄마, 나 여기서 할래. 친구들도 다 여기 다닌대. 하며 방방 뛰는 준호 때문에,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 원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신 원장님 때문에 속이 터져 문드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엄마들이 피아노를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음악을 즐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콩쿠르에 나가서 교육 감상, 시장상 하나라도 받아와야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더 적을 수 있고 아이의 스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옆 단지 쇼팽 음악학원이나 비르투오소 아카데미 같은 곳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콩쿠르 반을 운영하며 입상 실적을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으로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신 피아노 교습소는 그런 욕심이 눈곱만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넌지시, 아니 꽤나 노골적으로 원장님을 찔러본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준호도 이제 3학년인데 슬슬 콩쿠르 준비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 같은 반소민은 이번에 전국 학생 콩쿠르에서 특상을 받았다던데 준호가 기죽을까봐 걱정돼서요. 그러자 원장님은 그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지으며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를 태연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아직 손가락 힘이 덜 여물었어요. 지금 억지로 어려운 곡을 외워서 기계처럼 치게 하면 아이가 음악을 싫어하게 돼요. 피아노는 싸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친구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어제는 준호가 건반으로 천둥 치는 소리를 흉내내던데 그 상상력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시죠? 천둥 소리라니요. 남들은 체르니 40번을 치네, 모차르트 소나타를 들어가네 하며 진도를 팍팍 나가는데 준호는 아직도 바이엘 학원 언저리에서 맴돌며 피아노 밑에 들어가 숨바꼭질이나 하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원장님의 교육 철학은 놀이와 사랑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방임과 능력 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간식이라며 찐 옥수수나 삶은 감자를 쥐어주고 레슨 시간보다 원장님 무릎 베고 옛날 이야기 듣는 시간이 더 많다는 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등록금을 땅바닥에 버리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만 불만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학원 엄마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 원장님에 대한 성토 대회가 열렸습니다. 준호맘, 오늘 원장님 옷 봤어? 세상에 그 형광. 분홍색 조끼는 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더라. 말도 마세요. 어제는 우리 애한테 피아노 치지 말고 마당에 있는 개미 관찰하자고 했대요. 이게 피아노 학원이야? 자연 관찰 교실이야? 나 진짜 이번 달만 하고 끊을 거예요. 시설도 너무 구리잖아요. 여름엔 곰팡이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우리 남편이 한번 데리러 갔다가 기겁을 하고 왔어요.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엄마들의 톡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마치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격하게 공감. 이모티콘을 누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원장님의 촌스러운 패션, 시대착오적인 교수법,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환경.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조롱거리이자 안주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뒤에서 원장님을 씹어대며 우리 자신의 불안을 그리고 더 좋은 곳에 보내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해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결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15회 신피아노 교습소 정기 연주회. 가정통신문이라며 준호가 가져온 꼬깃꼬깃한 재생지 한 장을 받아든 순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이번 연주회까지만 하고 끝내자. 더 이상은 시간 낭비다. 이미 옆 동네 프랜차이즈 학원 상담 예약까지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셔틀비가 좀 들고 레슨비가 2배로 비싸더라도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세련된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옮기리라 다짐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번 연주회가 끝나면 단체로 학원을 옮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엄마 오늘 갈 거지? 아, 진짜 날씨 미쳤다. 오늘 낮 기온이 33도라는데 그 집 에어컨도 시원찮잖아. 찜질방 갈 각오하고 가야겠다. 연주회 당일 소미 엄마가 전화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차피 우리 준호 마지막 수업이니까 유종의 미 거둔다 생각하고 억지로 가는 거야. 끝나고 시원한 평양냉면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저는 귀찮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6월의 토요일 오후는 정말이지 끔찍하게 더웠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턱턱 막히는 날씨였습니다. 양산을 쓰고 선글라스까지 꼈지만 아파트 후문에서 교습소까지 걸어가는 그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등줄기에는 이미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매미들은 왜 그리 악을 쓰며 울어대는지 그 소음이 마치 제 머릿속을 갉아먹는 것 같아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드디어 그 낡은 붉은 벽돌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현관 앞에는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운동화와 엄마들의 굽 높은 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마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익숙한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땀 냄새, 낡은 카펫 냄새, 그리고 원장님이 학부모들을 위해 준비했음이 분명한 달큰한 수정과 냄새가 뒤섞인 묘하게 비릿하고 끈적한 냄새.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손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안은 이미 도착한 엄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빽빽하게 놓아둔 탓에 엄마들은 무릎이 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소음까지 더해져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형 에어컨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는 있었지만 십수명이 내뿜는 체온과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빨리. 저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비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소미 엄마 옆자리에 겨우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부끄러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구석에서 쟁반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신 원장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흡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옆에 앉은 소미 엄마는 입을 틀어막고 쿡쿡거리며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거리고 있었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오늘 원장님의 패션은 정말이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 삼복더위에 대체 어디서 꺼내 입었는지 알 수 없는 짙은 보라색 벨벳 원피스라니요. 목까지 올라오는 레이스 장식에 치맛다는 발목까지 질질 끌리는 롱드레스였습니다. 보는 사람마저 숨이 턱턱 막히고 땀띠가 날 것 같은 차림새였죠. 게다가 평소엔 로션 하나 안 바르시던 분이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화장을 잔뜩 하셨는데 그게 또 가관이었습니다. 입술은 쥐 잡아먹은 듯 시뻘겋게 칠하고 눈썹은 숯검댕이처럼 진하고 두껍게 그려놔서 마치 7, 80년대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심술궂은 시어머니나 노처녀 고모 캐릭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또 어떻고요? 미장원에 다녀오신 건지 평소보다 더 뽀글뽀글하게 볶아진 파마머리에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커다란 왕관. 모양 핀까지 꽂고 계셨습니다. 그로테스크하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요? 땀은 뻘뻘 흘리면서 그 두꺼운 벨벳 드레스를 입고 한 손에는 쟁반을 든 채 좁은 거실을 누비는 원장님의 모습. 그것은 피아노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어느 삼류 유랑 극단의 여배우 같기도 하고 굿판을 벌이는 무당 같기도 한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학부모들에게 시원한 수정과를 나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들 날이 많이 덥죠?
제가 아침부터 곶감 넣고 푹 끓여서 살얼음 동동 띄운 수정과예요. 한 잔씩 드시고 더위 좀 식히세요. 원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높고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난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을 마주하는 엄마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쟁반 위에 놓인 컵들도 가관이었습니다. 세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디 사은품으로 받은 듯한 맥주잔, 이가 빠진 머그컵, 플라스틱 물컵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비맥주라고 붉은 글씨가 박힌 유리잔을 받아들고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연주회라면서 종이컵이라도 좀 예쁜 걸 사다 놓지. 이게 뭐야, 성의 없게.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소미 엄마가 저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야, 준우 엄마. 이 수정과 마셔도 되는 거 맞아? 컵 씻기는 제대로 했나 몰라. 립스틱 자국 남아있는 거 아니야? 쉬, 들리겠다. 그냥 마시는 신용만 해. 정찜찜하면 이따 나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마시자. 저는 소미 엄마를 말리면서도 컵에는 입도 대지 않고 무릎 위에 고이 올려두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제 원피스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지만 차라리 그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 비릿하고 달큰한 수정과 냄새가 이 좁은 거실의 땀 냄새와 섞여 묘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원장님이 거실 앞쪽 피아노가 놓인 작은 무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무대라고 해봤자 거실 바닥보다 한 뼘 정도 높게 나무 판자를 덧대고 그 위에 붉은색 카펫을 덮어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원장님이 올라서자 낡은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유선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나 볼 법한 그 낡은 마이크는 줄이 꼬불꼬불하게 꼬여 있었고 앰프에 연결된 선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어 자칫하면 발에 걸려 넘어지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지지직, 삑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들은 일제히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고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장님은 당황한 듯 마이크를 톡톡 치시더니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기계가 저처럼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오락가락하네요. 어머님들 놀라셨죠? 그 너스레의 몇몇 엄마들이 예의상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분위기는 이미 식을 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5회 신피아노 교습소, 우리 꿈나무들의 정기 연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원장님의 선창에 맞춰 짝짝짝 건조하고 영혼 없는 박수 소리가 드문드문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예비군 훈련장에서 조교의 말에 억지로 반응하는 아저씨들의 박수 소리 같았죠. 그 누구도 이 연주회를 진심으로 기대하거나 축하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 방어전을 치르는 사람들의 피로한 표정들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학원의 귀염둥이 막내 1학년 박민수 어린이입니다. 공명은 나비아입니다. 원장님의 소개와 함께 앞머리에 젤을 잔뜩 바른 꼬마 아이가 쭈뼛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수라는 아이였습니다. 긴장했는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나비넥 타이가 삐뚤어져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너무 높았는지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대롱거렸습니다. 원장님이 얼른 달려가 발 받침대를 놓아주시고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민수야, 떨지 말고 연습할 때처럼만 해.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그 다정한 속삭임이 마이크를 타고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연주. 솔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파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단순한 멜로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피아노 소리가 어찌나 힘이 없고 뚝뚝 끊어지는지 나비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날개 다친 파리가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자는 빨라졌다 느려졌다 제멋대로였고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은 힘없이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도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파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중간 부분에 이르러서는 아예 음을 잊어버렸는지 아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4초. 그 짧은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아이는 울먹울먹하며 고개를 돌려 원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보통 학원 선생님이라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개 이름을 알려주거나 반주를 크게 쳐서 묻어가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 원장님은 피아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와 눈을 맞추더니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수야, 나비가 꽃밭에서 잠시 쉬어가나 보다. 괜찮아. 천천히 다시 날아오르면 돼.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기가 찼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유치원 재롱잔치도 아니고 돈 내고 배우는 학원 발표회에서 할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엄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쟤 1년 넘게 다니지 않았어? 아직도 나비야를 저렇게 쳐? 그러게. 우리 애도 저러면 어쩌지? 아우, 진짜 돈 아까워. 결국 민수는 원장님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곡을 끝마쳤지만 내려오는 아이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아까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아이들의 연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르니 100번을 친다는 3학년 여자아이는 페달을 밟을 때마다 쿵쿵거리는 소음을 냈고 소나티네를 연주한 4학년 남자아이는 미스터치가 너무 많아 무슨 곡인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면 잘하던 것도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건 아이들의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대하는 원장님의 태도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민이가 너무 신이 나서 박자가 좀 빨라졌네. 그래도 씩씩해서 좋다. 현수야, 괜찮아. 베토벤 할아버지도 가끔은 틀리셨을 거야. 원장님은 아이들의 부족한 실력을 지적하거나 교정해주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칭찬으로 덮어주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 방임이었고 직무유기였습니다. 엄마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 속에서 짜증 지수는 올라만 갔고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제 옆자리 소미 엄마는 아예 대놓고 하품을 하며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검색하고 있더군요. 저 역시 엉덩이가 베기고 허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지루하고 수준 낮은 연주회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준호 차례는 언제 오나 속으로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 준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원의 감성소년 3학년 이준호 어린이입니다. 공명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감성소년이라니. 준호가 집에서 로봇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보면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갈 텐데. 원장님의 낯 간지러운 수식어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준호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림질에 입힌 흰색 셔츠는 이미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땀 범벅이 되어 이마에 착 붙어 있었습니다. 녀석도 긴장했는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더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준호야. 틀리지 말고 끝까지 만이라도 쳐라. 엄마 창피하게 하지 말고. 준호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 마이너스 레 시태그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레 시태그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시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도 마이너스 라. 그 유명한 도입부가 흘러나왔습니다. 다행히 초반부는 매끄럽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습니다. 준호의 고질적인 문제인 손가락 힘풀림이 곧 나타날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곡이 중간부로 넘어가면서 격정적으로 변하는 부분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오른손 아르페지오가 올라가는 대목에서 손가락이 꼬였는지 쿠당탕 하는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당황했는지 연주를 멈추고 멍하니 건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다시 쳐, 다시. 거기서 멈추면 어떡해. 저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옆집 소미는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는데 내 아들은 동네 학원 발표회에서 엘리제를 위하여 하나 제대로 못 친다니. 이 모든 게 실력 없는 선생님 밑에서 2년이나 허송세월한 탓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원장님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옆에서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엘리제가 너무 예뻐서 준호가 깜짝 놀랐나 보다. 우리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 걸어볼까? 그놈의 감성파리 멘트. 저는 속으로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집중해서 쳐. 라는 따끔한 지도가 아닐까요? 결국 준호는 앞부분만 다시 반복하다가 흐지부지 곡을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도망치듯 제 옆으로 와서 안기는 아이. 땀 냄새 나는 아이의 정수리를 쓰다마 주면서도 저는 아이에게 잘했어라는 말을 차마 빈말로라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망쳤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준호에게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괜찮아. 더워서 그래. 그리고 너 이제 여기 안 다닐 거잖아. 다음 달부터는 시원하고 좋은 학원 가서 제대로 배우면 돼. 제 말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위로가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한 합리화였고 원장님을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같은 40분이 흘렀습니다. 예정된 식순에 있는 12명의 아이들 연주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이지 고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이 주는 감동이나 즐거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남은 건 땀에 젖어 찝찝한 불쾌감과 내가 왜 이 귀한 주말 오후에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는 자괴감뿐이었습니다. 엄마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짐을 챙기며 엉덩이를 들썩거렸습니다. 야, 드디어 끝났다. 나가자. 나 쓰러질 것 같아. 소미 엄마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기다렸다는 듯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이 숨막히는 공간을 탈출해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카페에 가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들이켜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에게는 나가는 길에 넌지시, 아니 통보하듯 말할 참이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준호는 이번 달까지만 할게요. 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재원생들의 연주를 모두 마칩니다. 원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마무리 멘트를 날리셨습니다. 엄마들이 와 마이너스 하는 해방감에 찬 환호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출구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려는 찰나 원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고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님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엄마들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들 뭐야? 또 뭘 하려고? 하는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상기된 얼굴로 두 손을 모으며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연주회를 빛내주실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제가 초대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어머님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은 연주가 있어서요. 10분, 딱 10분만 더 시간을 내주세요. 네. 특별한 손님? 엄마들이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설마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도 불렀나? 이 코 딱지만. 한 학원에 누가 오겠어?
기껏해야 원장님 친구분이겠지. 아, 진짜 덥고 짜증나는데. 빨리 좀 끝내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지만 원장님이 저렇게까지 사정하는데 그냥 나가기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들은 마지못해 정말 마지못해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털썩털썩. 의자에 앉는 소리에 불만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관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웅 마이너스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쾅.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쏠렸습니다. 과연 누가 올까? 혹시 원장님이 숨겨둔 제자 중에 예고에 합격한 아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 음대 교수님이라도 오신 걸까? 묘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거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대감은 산산조각 났고 대신 당혹감과 불쾌함 그리고 싸늘한 침묵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솔직히 말해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빛바랜 노란색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은 10명 남짓한 무리. 덩치는 산만한데 표정은 5살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침을 흘리는 청년.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인 채 손을 비틀고 있는 소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끊임없이 몸을 앞뒤로 흔들거리는 소녀. 바로 우리 동네 끝자락 재개발 지구 너머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초록나무집 아이들이었습니다. 순간 엄마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노골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소미 엄마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몸을 뺐고 제 앞자리에 앉은 1학년 엄마는 자기 아이를 낚아채듯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들어온 것처럼 경계와 혐오가 뒤섞인 눈빛들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고백하자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 애들 보는 앞에서 좀 그렇잖아. 좋은 거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속에서 울컥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위와 불쾌지수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예고 없는 불청객의 등장은 우리의 인내심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신 원장님은 그 살벌한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사람처럼, 아니 일부러 모른 척하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얼굴로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서 와라 얘들아. 아이고 우리 성민이 왔어? 더운데 오느라 고생했지? 원장님은 휠체어에 탄 아이의 손을 잡고 볼을 비비고 덩치 큰 청년의 땀 젖은 등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하고 살가운지 마치 친손주를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자랑스러워 죽겠다는 듯이. 어머님들 많이 놀라셨죠? 이 친구들은 제가 매주 토요일 오전에 가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초록나무집 천사들이에요. 오늘 우리 학원 동생들 연주회 한다고 해서 축하해 주러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조금 서툴더라도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원장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박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적. 무겁고 불편한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뭐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무언의 신호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예 대놓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일어설 기세였습니다. 저도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이 불편하고 괴상한 자리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드레스를 입고 연주하는 멋진 피아니스트의 모습이지
저렇게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장애인들의 어설픈 재롱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원장님이 무리 중에서 한 청년의 손을 이끌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연주자는 성민이에요. 성민아, 인사해야지. 성민이라고 불린 그 청년은 20살은 좋게 넘어 보였지만 지능은 유치원생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쉴 새 없이 하고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피아노 의자에 앉자 의자가 삐걱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덩치가 워낙 커서 작은 피아노 의자가 버거워 보였습니다. 청년은 앉아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상체를 앞뒤로 심하게 흔들고 손가락을 기이하게 비틀며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불안해 보이는지 금방이라도 피아노를 부수거나 발작을 일으킬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들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섭다며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미 엄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진짜 너무한다.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수준 떨어져서 못 봐주겠네. 그러게. 원장님 진짜 감 떨어지셨나 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저도 맞장구를 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 원장님이 성민이의 등 뒤로 다가가더니 그 흔들리는 어깨에 가만히 두 손을 올리셨습니다. 마치 날뛰는 말을 진정시키는 조련사처럼, 아니 겁먹은 아이를 달래는 엄마처럼 따뜻하고 단단하게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거짓말처럼 성민이의 거친 흔들림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하던 괴상한 신음소리도 멈췄습니다. 원장님은 성민이의 귀에 대고 뭐라고 아주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괜찮아, 성민아. 너는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피아노 뚜껑을 열고 성민이의 두 손을 건반 위에 살포시 올려주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리는 그 찰나의 침묵. 모두가 숨을 죽이고 혹은 비웃음을 머금고 그를 지켜보던 그 순간 성민이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딩 마이너스 첫 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조금 전까지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서 들어왔던 그 둔탁하고 기계적인 탁건음이 아니었습니다. 딩 마이너스하고 울려 퍼진 첫 음.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의 작은 조약돌 하나가 툭 떨어졌을 때 이는 맑고 투명한 파문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윙윙거리며 돌아가던 낡은 에어컨 소음도, 밖에서 악을 쓰며 울어대던 매미 소리도, 그리고 제 귓가에서 웅웅거리던 엄마들의 짜증 섞인 수군거림도 일순간에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그 하나의 음표만이 이 좁고 누추한 거실의 공기를 가르고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성민 씨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글룩의 정령들의 춤이었습니다. 화려한 기교가 필요한 곡도 아니었고 건반을 부술듯이 내려치는 웅장한 곡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른손이 단순한 멜로디를 노래하고 왼손이 조용히 그 뒤를 받쳐주는 아주 소박하고 서정적인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선율이 건반 위에서 피어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몸을 제멋대로 흔들고 괴상한 소리를 내던 그 불안한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성민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반과 하나가 되어 호흡하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연주자였습니다. 투박하고 뭉툭해 보이던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유영하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할 때 떠올리는 빠르고 정확하게 건반을 때리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반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기 볼을 쓰다듬듯 혹은 연인의 손을 잡듯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여백, 그 짧은 침묵의 순간마저도 음악이 되는 기적.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33도의 폭염으로 달궈진 이 숨막히는 공간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로 진동하던 공기가 비온 뒤 숲속에서 맡을 수 있는 청량한 풀내음으로 바뀌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점이 없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건반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해벌쭉 벌어졌던 입가는 굳게 다물어져 더없이 진지한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성스럽고 아름다운지 저는 감히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죄스러워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소미 엄마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준 떨어진다며 코를 막고 비웃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쥐고 있던 핸드폰은 무릎 위로 힘없이 툭 떨어졌고 경멸이 가득했던 눈빛은 당혹감과 알 수 없는 감동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뒤로 물러났던 1학년 엄마도 가방을 챙겨 나가려던 엄마도 모두가 마법에 걸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피아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곡이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선율은 더욱 깊고 애절해졌습니다. 슬프지만 처절하지 않고 외롭지만 따뜻한 그 멜로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 사연을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걸까요? 그 피아노 소리는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내 아이가 못난 취급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느라 얼마나 외로웠나요? 남편에게도 친정 엄마에게도 심지어 아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마음속의 불안과 결핍. 겉으로는 강남 엄마, 신도시 엄마라며 고상한 척 포장하고 살았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마 문드러져 있던 제 알량한 자존심을 저 투박한 장애 청년의 연주가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신 원장님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옆에 서서 성민 씨의 연주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그 짙은 화장, 숨막히는 벨벳 드레스, 뽀글뽀글한 파마머리. 그 모든 우스꽝스러운 껍데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오직 한 명의 스승만이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성민 씨의 호흡 하나하나를 같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짙게 그린 속눈썹 아래로는 주르륵 뜨거운 눈물이 검은 마스카라 자국을 만들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사람들이 외면했던 한 영혼이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환희이자 감격이었습니다. 피아노는 기계가 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치는 거지요. 상담 때 원장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실력 없는 선생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진도 못 빼는 걸 합리화하려는 궤변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기적 같은 연주를 보며 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평생 피아노와 함께 살아온 장인이 던진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피아노를 그저 점수 따는 도구, 남에게 과시하는 액세서리로만 여겼습니다.
아이가 피아노를 치며 행복한지 슬픈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틀리지 않고 치는지 진도가 얼마나 빠른지만 중요했죠. 하지만 신 원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좁고 낡은 교습소에서 세상의 속도와는 무관하게 진짜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연주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건반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 화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길게 눌렀습니다. 띵! 그 여운이 거실의 공기 속에 스며들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성민 씨가 천천히 손을 건반에서 떼고 다시 원래의 그 불안한 자세로 돌아와 하며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마법이 풀린 듯 정적이 깨졌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준호 친구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누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처음에는 한두 명이 시작했지만 이내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손바닥이 터져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아이들이 연주할 때 쳐주던 그 의무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을 울린 연주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와 찬사였습니다. 브라보! 정말 잘했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소미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붉어진 눈시울로 성민 씨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물개 박수를 치며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신 원장님이 성민 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민이 장하다. 정말 잘했어. 최고야. 원장님 품에 안긴 성민 씨가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침이 흘러내려 원장님의 그 비싼 벨벳 드레스를 적셨지만 원장님은 더럽다는 내색은커녕 자신의 뺨을 성민 씨의 땀 젖은 머리카락에 비비며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제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나는 내 아이가 엘리제를 위하여를 조금 틀렸다고 창피해하고 남들보다 진도가 느리다고 아이를 닥달했는데 저 원장님은 장애를 가진 제자가 그저 한 곡을 완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저토록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구나. 대체 누가 진짜 선생이고 누가 진짜 엄마인 걸까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원장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이가 무대에 서는 걸 많이 두려워했는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해낼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콧물을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우리 초록나무집 친구들이 다 함께 준비한 합창입니다. 피아노는 성민이가 계속 쳐줄 거고요. 노래 제목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민 씨가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전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이, 서있던 아이들이 빗둘배둘한 대형으로 모여섰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음정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박자도 제각각이었고 발음이 부정확해서 가사를 알아듣기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노래를 부르다 말고 괴성을 질렀고 어떤 아이는 박수를 치다가 옆 친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엉망진창인 합창이 제 인생에서 들은 그 어떤 오페라보다 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진심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노래하는 것이 즐거워서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해서 온몸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가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을 조건부로 사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공부를 잘해야, 피아노를 잘 쳐야, 남들보다 뛰어나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 아이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선생님께 사랑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구석에 서서 초록나무집 형, 누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표정이 너무나 밝았습니다. 아까 엘리제를 위하여를 틀리고 주눅 들어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눈을 반짝이며 형들의 노래에 맞춰 신나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준호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장님이 아이들을 풀어준다고 기강이 해이하다고 욕했었는데 지금 보니 알겠습니다. 이 낡은 교습소에서 아이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눈치 보지 않고 함께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진짜 친구 말입니다. 원장님이 가르친 건 피아노 기술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법, 다름을 인정하는 법, 그리고 음악으로 행복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호에게서 저 행복한 표정을 뺏으려고 했던 겁니다. 더 좋은 학원, 더 비싼 학원에 보내서 저 아이를 경쟁 기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자 신 원장님이 학부모석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어머님들도 같이 불러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평소 같았으면 어머 질색이야 하며 외면했을 엄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엄마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작은 흥얼거림으로 시작된 노래는 이내 큰 합창이 되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미 엄마도 1학년 민수 엄마도 그리고 저도. 우리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강남 엄마도 극성 학부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순수한 노래에 위로받고 자신의 비뚤어진 욕심을 반성하는 평범한 사람들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칠이 벗겨진 낡은 벽, 촌스러운 옥색 카펫, 윙윙거리는 고물 에어컨. 처음 들어왔을 때 그렇게 혐오스럽고 짜증났던 이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부유하는 먼지들마저 마치 무대 위의 특수 효과처럼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의 그 촌스러운 벨벳 드레스는 이제 보니 아이들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기 위해 갖춰 입은 예복처럼 성스럽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맡았던 그 퀴퀴한 냄새는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30년 세월 동안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아이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원장님의 사랑이 켜켜이 쌓인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재개발 알박기라고 욕했던 그 고집도 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 갈 곳 없는 저장에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작은 쉼터를 지키기 위한 원장님의 처절한 투쟁이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들도 장애인 친구들도 모두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덥고 습했던 6월의 오후, 그 좁아터진 낡은 거실은 세상 그 어떤 예술의 전당보다 더 아름답고 벅찬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다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더럽다고 입도 대지 않았던 그 수정과가 이제는 왜 그렇게 달고 시원하게 느껴지던지요. 준호 엄마 수정과 진짜 맛있다. 우리 한 잔 더 마실까? 소미 엄마가 퉁퉁 부은 눈으로 웃으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마스카라가 번진 눈으로 마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맛있다. 원장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저는 쭈뼛거리며 원장님께 다가갔습니다.
원장님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수박을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부르자 원장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소녀처럼 맑았습니다. 아이고, 준호 어머니. 더운데 고생하셨죠? 우리 애들이 좀 시끄러웠죠? 오히려 미안해하시는 원장님의 손을 저는 덥석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흙대가 낀 손. 처음 상담 왔을 때는 불쾌해서 뿌리치고 싶었던 그 손을 저는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원장님. 정말 최고의 연주회였어요. 제가 죄송해요. 그동안 목이 메어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신다는 듯 원장님은 제 손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다 알아요. 준호가 피아노를 참 좋아해요. 그거면 된 거죠, 뭐.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다시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쇼팽 학원 가야 돼? 신 피아노 학원은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이는 잔뜩 주눅이 든 채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쭈그리고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든 아이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준호야. 응? 너는 어디가 더 좋아? 쇼팽 학원이 좋아? 아니면 원장님 내가 좋아? 준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난 원장님이 좋아. 거긴 옥수수도 주고 성민이 형아도 만날 수 있잖아. 그리고 원장님은 내가 틀려도 괜찮다고 해주셔. 아이의 그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거기 계속 다니자.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곳이 제일 좋은 학원이야. 진짜? 와, 신난다. 아이가 펄쩍 뛰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톡방에서 탈퇴했습니다. 물론 엄마들과의 관계를 끄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휘둘려 제 아이를 평가하는 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 피아노 교습소는 여전히 낡고 원장님은 여전히 촌스러운 옷을 입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낡은 담장 안에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진짜 가치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준호는 여전히 바이엘을 치고 있지만 이제는 피아노 뚜껑을 열 때마다 설레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이를 기다리며 교습소 마당 벤치에 앉아 원장님이 타주시는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이 더 멀리, 더 행복하게 가는 길임을 그 촌스러운 신 선생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부끄러운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우리는 너무 겉모습만 보고 너무 숫자만 보고 너무 빨리만 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어린 왕자의 말처럼 투박하고 촌스러운 것들 속에 보석 같은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신 원장님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인연은 없으신가요? 오늘 밤에는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속의 편견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